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사계절의 자연과 사람, 독특한 색채를 음악으로 그려낸 걸작. 1926년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서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모두 97권이었고 곧 감정에 들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비발디의 악보가 있었다. 비발디의 곡들이 무려 200년 만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비발디는 유명하지 않았다. 그의 대표작 사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발디를 세상에 알린 건 1960년 이무지치 합주단이었다.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이라는 뜻의 이무지치 합주단은 1952년 12명의 연주자들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18세기 이탈리아 실내악곡들을 발굴하여 연주했는데 특히 비발디의 사계를 처음으로 소개하여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비발디 붐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무지치 합주단 하면 비발디의 사계, 비발디의 사계 하면 이무지치 합주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하다. 이무지치 합주단은 1975년 우리나라에서도 첫 음악회를 가졌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4편의 시를 표현한 협주곡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곡은 각각 3악장으로 되어 있고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처럼 사계절의 느낌과 더불어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선율에 실었는데 사계절의 독특한 색채와 분위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표제음악의 효시이자 걸작이다. 사계 중 가장 호평받는 곡은 봄이다. 새롭게 소생하는 만물의 기쁨을 노래한 봄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역동성을 보여준다.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새들은 찬란한 햇살 속을 날아다니며 지저긴다. 땅에서는 연두빛 색을 시작하는 가녀린 초목이 산들바람에 하늘거리고 추운 겨울 내내 몸을 움츠렸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켠다. 봄과 더불어 많이 연주되는 곡은 가을이다. 풍요로운 결실과 사냥터의 부산한 모습을 그린 가을은 황금빛 들녘에 넉넉함을 한아름 안겨준다. 마을 사람들의 춤과 노래로 시작하여 아침 일찍 풀피리를 불며 들판으로 달려가는 사냥꾼, 그 뒤를 따르는 사냥개들, 총소리, 활기찬 사냥의 모습이 어우러진다. 아름답고 찬란한 봄, 풍요로운 가을 들녘 뒤로는 따스한 모닥불과 겨울 풍경이 이어진다. 바이올린의 피치카토가 마치 눈송이처럼 가볍게 흩날리면서 시작하는 겨울 이 악장은 평온을 선사한다. 쨍쨍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 바깥 풍경. 집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 벽난로 앞에 앉아 고즈넉이 바라보는 창밖의 겨울은 평화롭기만 하다. 바이올린 독주의 우아한 선율은 안락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탈리아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고서 산타루치아, 오 솔레미오 등의 노래를 부르며 경치를 만끽하는 것이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도시 중 하나다. 육지에서 기차를 타고 베네치아를 연결하는 다리를 지나면 산타루치아 역에 도착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산타루치아를 부르곤 하는데 원래 이 노래는 나폴리의 산타루치아 해변을 소재로 한 노래다.
신비한 기운이 가득한 베네치아는 교통수단이 배라서 도시가 매우 조용하다. 그래서 가장 고요한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대운하 위로 유유히 떠다니는 곤돌라를 보고 있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섬세하고 우아한 창문과 아치형 문이 인상적인 집들이 밝은 빛으로 채색되어 물 위에 떠있는 고요한 도시. 이렇게 환상적인 풍광에서 탄생한 베네치아의 음악과 미술은 그래서 특별하다.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는 베네치아의 찬란한 빛을 받고 태어났다. 루치오는 빛을 의미한다. 산타루치아에서 루치아는 여자에게 쓰는 이름이고 루치오는 남자에게 쓴다. 어려서부터 몹시 허약했던 비발디는 교회 관현악단에서 베네치아 음악을 접하며 자랐다. 그리고 성직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1703년 사제 서품을 받고는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의 바이올린 교사로 부임했다. 이곳은 고아 소녀들을 돌보는 양육원이었다. 여기서 비발디는 음악에 재능 있는 원생들을 뽑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연주회의 수익금을 양육원 운영에 보태야 했기 때문인데 비발디는 연주회를 위해 수많은 협주곡을 만들었다. 비발디가 지휘하는 소녀 오케스트라의 실력은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점차 유럽으로 명성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베네치아를 찾을 정도로 연주회는 늘 대성황이었다. 그런데 소녀 오케스트라는 관객들이 볼 수 없었다. 이는 단원들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연주를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치면 얼굴 없는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주만 들려주는 공연은 신비로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왜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소녀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못생겨서 실망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고귀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가 그에 져서 고백록에 쓴 글이다. 루소 역시 소녀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감상했는데 특별히 소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루소의 글을 보면 왜 얼굴 없는 오케스트라로 활동했는지 짐작이 간다. 신부였던 비발디는 다양한 목적으로 매일 곡을 쓰다시피 했다. 협주곡만 해도 450여 곡이나 되는데 주로 빠름, 느림, 빠름의 단순한 형식이었다. 이를 두고 스트라빈스키는 똑같은 곡을 100곡이나 써갈긴 사람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비발디의 협주곡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형식은 단순하지만 구성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변화와 다채로운 표현이 가득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리듬감은 순수하고도 솔직한 음악적 기쁨을 안겨준다. 비발디의 협주곡들은 훗날 하이든과 모차르트 같은 고전파 음악가들의 협주곡 작곡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사계절을 주제로 한 묘사 음악은 언어와 음악을 융합한 낭만파 표제 음악의 선구가 되었다. 바로코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였지만 20세기에 들어서야 빛을 본 비발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음악으로 연구되면서 음악 치료에 많이 쓰이는 그의 음악은 세상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